가기사는 증시 닥터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아픈 하루였습니다. 하여튼 네. 시장에 대한 예상은 한 번도 제대로 맞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설마 이런 저녁 오후를 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생각보다 정말 많이 빠졌어. 최근에 통계적으로는 금요일 날 항상 올랐고 월요일은 항상 빠졌거든요. 네. 뭐 아직까지는 계속 그대로 가고 오늘 있는 것 같아요. 화요일인데 정말 미치겠네. 네. 중국 시장은 그렇게 올랐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러게요. 주도주들이 많이 흘러내렸죠. 주도적으로 흘러내렸죠. 전기전자나 뭐 등등등이. 네. 네, 오늘 코스피는 1.66% 하락, 코스닥은 2% 하락을 했습니다. 종목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네. 네. 떨어진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역시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좀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1조, 코스닥에서 2,600억 정도 많이 샀네. 매수를 했습니다. 네, 또 오르면 팔겠죠. 네, 원달러 환율도 1257.7원, 1.2% 정도. 많이 약세인데 일본 엔화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일본 엔화가 132.77입니다. 네, 오늘 아침보다 0.7%인가 더 약세야. 와, 이거 웬일이니 얘네. 쭉 빠졌다가 도로 좀 반등하다 싶더니 다시 그 이하로 더 빠졌죠. 와, 이거 지금 아마 몇 년 또는 몇십 년 내 최저치 근처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133 근처까지 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한국 장 끝나고 이제 뭐 미국 선물이나 이제 중국 시장이나 조금은 낙폭을 좀 완화해서 좀 가고 있긴 한데요. 오늘 은행 업종이 올랐는데 사실 카카오뱅크만 거의 1% 가까이 오르고 나머지 시중은행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금융, 신한, 지주, KB금융 다 1%대 하락을 했고요. 운수장비 섹터가 여기도 뭐 업종 전체로는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업종 상승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가 9%나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6% 상승했고 나로 발사가 곧 있는 거죠? 예. 저 나로 발사 때까지 오르고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조선주들도 속해 있거든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이 1, 2%대씩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정밀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ST 바이오센서가 오늘 6%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딱히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그렇죠. 아닌데 방역 기조가 계속 완화가 되고 있죠. 거의 뭐 코로나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이제 남은 조치는 실내 마스크 해제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근데 해외에 어차피 수출이고 수출은 여전히 잘 되고 있는데 그냥 피크아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미. 그렇죠. 사전에. 네. 그리고 섬유의복 섹터가 그 다음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FNF가 오늘 5.8%나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네, 상하이가 이제 봉쇄가 완화가 6월 1일부터 됐는데 사실 하루 만에 다시 일부 단지에서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다시 재봉쇄를 하는 이런 일도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반발도 심하고 이런 모습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 봉쇄, 이 상하이 봉쇄 완화에 대해서 온전히 이제 맞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핵심은 이동성일 것 같습니다. 지난 앞서 이제 중국 마감에서도 나눴습니다만은 이번에 단오절 연휴에 휴가 간 걸 보니까 전년 대비 한 15%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많이는 안 빠졌는데 이동률은 전년 대비 40%대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동성이 가장 중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사실은 재봉쇄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재봉쇄가 완전한 밀봉이냐 약간만 봉쇄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거 열어줘 있잖아요. 이걸 닫으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안 닫으면 이거 제로 코로나구나 하고 인식하고 중국 시장은 그냥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또 코로나 확진자가 7명 나왔는데 이렇게 봉쇄를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나오면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키웠다는 게 좀 시장이 그게 지금 이제 기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봉쇄를 하면 이제 엿대는 거고 다시 중국 시장 우리 관시 또 막 산발하고 막 난리 날 거고 근데 그냥 공장 돌아가는 거 뭐 백화점 여는 거 이건 가되 그 지역만 막아요. 이러면은 이건 위드 코로나죠. 그렇게 인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국채 금리를 보니까 엄청나게 폭등을 했더라고요. 국채 10년물 금리가 2014년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일단 휴장 기간 동안 미국 금리가 좀 올라서 그걸 많이 반영을 올랐죠. 해서 10년 좀 올랐던 것도 있고요. 10년은 3% 됐으니. 네, 오늘 호주 중앙은행에서 이제 예상 한 40bp 정도 금리 올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50bp 올렸습니다.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끼친 것 같고, 그래서 국고채 3년물도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3년물과 30년물이 장중에는 금리 역전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10년물과는 역전이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성장주가 좀 안 좋았는데요. 뭐 인터넷,
2차전지 뭐 카카오, 네이버가 4% 3%대씩 하락을 했고요. 2차전지 섹터도 좀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SKC가 7% 하락을 했고요. 뭐 과징금쇼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LG화학 5% 하락, 삼성 SDI가 5.8% 하락, 포스코케미칼 3.7% 하락, LNF 에코프로 BM도 4% 3%씩 하락을 했고요. 바이오에서도 이제 시총 큰 뭐 HLB가 6%나 하락을 했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3~4%대씩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저기 전기전자 빠지는 것 중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금리 오르는 게 좀 네.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봐도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반도체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우리 쉬는 동안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마이크론이 7.2%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 파이퍼 샌들러라는 회사에서 마이크론 목표가를 70불로 90불에서 70불로 하향을 시켰는데요.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이제 마이크론의 매출 비중이 30% 내외가 이제 데이터 센터향인데 이쪽은 괜찮다고 본대요. 하지만 50% 이상인 모바일과 PC 쪽 수요 위축 우려로 인해서 목표가를 하향을 했다고 하고요.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들의 모바일과 PC 수요 둔화를 초래할 것이다. 요즘에 항상 이 우려를 하고 있는 딱 그대로 내용을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어제 대만 메모리 업체죠. 이 나냐 테크놀로지가 5월 매출액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월 대비해서도 6% 하락을 했고 전년 대비해서는 18.5%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꺾인 건 조금 충격적인데요. 원인을 보면은 일단 디램 가격이 5월 달에 한 1~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가격이 1~2% 빠졌는데 매출액이 그 이상 빠졌던 거는 이제 Q도 빠졌겠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공급 차질과 공정 미세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를 해서 이렇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생산량 감소라면 사실 한국은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건데 가격 빠진 거 외에는 네, 생산량이 재고가 남아서 못 팔았다면 좀 심각하긴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반도체 공급 차질, 요 반도체 장비 리드타임이 좀 길어져서 요 들여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는 다른 메모리 업체도 좀 공통적인 문제라고 좀 시장이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섹터가 오늘 좀 하락을 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 2.8%씩 하락을 했습니다. 동진 셈캠은 6.6%나 하락을 했고요. 뭐 솔브레인, ISC 다 2%, 4%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EM텍이라는 회사가 17.6%나 급락을 했는데요. 폭락이죠. 사실 KTNG의 이 전자담배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이익 급증이 빠르게 늘고 있었던 찰나거든요. 전자담배 기기를 납품하는 업체였죠. 네, 뭐 ODM으로 납품을 하고 ODM, 있는데요. 원래 휴대폰 관련 부품 만들던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 사실 몇 년째 계속 인기가 좋고 항상 좋은 얘기만 들렸고 네. 뭐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써 벌어졌습니다. 이제 KTNG가 특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보도가 나오는데 이것도 단독 보도였습니다. 네, EM텍이 이제 KTNG하고 맺은 전자담배 용역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무단으로 수십 건의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이 특허들을 KTNG로 이전해라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네. EM텍은 이제 KTNG의 특허 이전 요청에도 자회사로 특허를 넘긴 다음에 KTNG의 경쟁사인 BAT와 새로운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이제 기사에서는 나와 있고요. KTNG도 이제 협의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법적 조치까지 취하게 되었다라고 적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까지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나 싶었는데요. EM텍이 이제 KTNG 전자담배 ODM 협력사에서 제외되고 이렌텍, 파트론, ITM 반도체가 빈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다른 언급된 회사들은 그렇게 뭐 오르는 모습은 안 보였고요. EM텍은 사실 장중에는 20몇 %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걸로 뻗어나간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거의 다죠. 그러니까 KTNG가 주요 납품처였고 네. 거기하고 어그러진 거니 당연히 주가는 상당히 빠진 거라서 최근에 이 주식 좋다고 해서 사실 이게 참 중소기업들은 이게 문제예요. 저 여기 탐방도 가봤거든. 네. 그때도 막 전자담배 하면 될 거야 했는데 제가 갔다 오고 나서 2년 만에 된 거예요. 2년인가 3년 만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야 그때 안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이게 되긴 되네 이랬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 예. 예, 그리고 지금 WTI가 119불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120불도 터치를 하고 왔었는데요. 그 사우디가 원유 판매 가격 인상했다는 소식 때문에 121불까지도 갔었습니다. 네. 네, 유한타에서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컨센을 좀 올렸는데요. 정제마진 상승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와 유사한 1조 6천억을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컨센이 한 9,500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1.6조 원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난 4월부터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정유 제품 수출 통제로 인해서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엄청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에 8.1불 정도였는데 18불 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오늘 정유주들이 다 좋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 S51, GS 다 뭐 5%, 3%대 네. 한 2% 이렇게 올랐고요. 뭐 신재생도 오늘은 좀 오르더라고요. 음. 지난주부터 태양광이 좋았는데 바이든이 이제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도 많이 올랐는데요. S에너지는 뭐 상한가 같고요. 신성 ENG도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플 WWDC, 이 애플 개발자 회의라고 네. 하죠. 6일에 이제 우리 휴일날 열렸는데요. 일단 주요 내용만 보면 M1 대비 이제 CPU, GPU, NPU 메모리 대역폭이 향상된 M2를 발표를 했습니다. M2 칩. 네,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하고요. 네, 공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맥북 에어, 맥북 프로에 도입을 하고 제품 가격은 약 20% 정도 인상할 아, 예정입니다. 씨, 왜 이렇게 많이 올려?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맥과 아이폰의 기기 간 연동이 좀 강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플 제품을 이것저것 뭐 노트북도 쓰고 저것도 쓰고 아이폰도 쓰고 하면은 편리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이게 점점 더 강화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쓸 수 없는 이런 기능을 애플 여러 제품 쓰면은 뭐 누릴 수 있는 효과가 많나 봐요. 저도 애플은 안 써가지고 네.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생태계가 무서운 거죠. 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MR 헤드셋 공개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됐었거든요. 오늘 시장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제가 보기에는. 중견 IT 빠진 건 중소형 IT 빠진 거는 이거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지난주까지 급등했던 회사들이 뭐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것들도 많았거든요. 맥스트, 뭐 덱스터,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도 올랐는데 오늘은 다 막 5% 이상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엔 VR, AR. 근데 껌밍치는 안 할 거라고 얘기는 했었어. 네, 직전에 네. 나왔었죠. 예. 행사 직전에 음. 금요일인가 아마 그런 소식이 들렸을 거예요. 이번에 MR 헤드셋 공개 안 할 것 같다. 근데 진짜로 안 했습니다. 그때 작년에 10월 달쯤에 열 관리로 연기한다고 했었는데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되네. 이상하다. 예. 네, 그리고 LG노텍 관련해서는 KB증권에서 계속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들죠. 근데 아이폰 14의 고가 모델은 오히려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8월부터 이제 아이폰 14 고가 모델의 부품 생산이 본격화될 예정인데 실제 생산량이 기존 계획 대비 수백만 대 증량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요 위축 영향이 고가 모델일수록 좀 덜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 시장 내에서 $600 이상의 스마트폰 중에서 아이폰의 점유율이 21년도에는 50% 정도였는데 22년도에는 6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해. 중국에서. 네. 안드로이드의 처참한 지금 붕괴 장면이네. 우리 지난주에 정인성 작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드로이드에 진짜 지금 분발이 요청됩니다. 이거는 사실 근데 $600 이상 스마트폰 중에서의 그 점유율이니까요. 조금 더 높아 보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600 이하 거의 없잖아. 아이폰은. 그러니까 전체 $600 이상 스마트폰 중에 네. 아이폰 점유율이라서 네, 일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저가 제품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개수는 많겠죠. 네. 네. 그리고 LG노텍은 사실 아이폰 고가 모델 비중이 70%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중이 높은데요. 그래서 실적 개선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특히 IT 쪽으로 좋지 않은 장에서도 0.5% 상승해서 네.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수주 공시를 했습니다. 카타르발 LNG선 4척 드디어 공시를 했는데요. 총 1조 734억 규모이고요. 네. 2020년에 이제 카타르 에너지와 체결을 했었죠. 그 합의에 따라 건조되는 첫 번째 선박이고요. 25년도 1분기까지 선주 측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올해 수주액을 보면 작년 동기간의 한 2배 수준 55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목표액이 한 61.5% 정도는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중요하죠. 이때까지 네. 이게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2020년 때 그때 가격으로 주면은 손실이 굉장히 큰데 네. 반영을 할 수 있을까, 판가 전이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사실 시장 우려보다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LNG선 한 척당 이 평균을 내보면 2억 1,445만 달러. 현재 평균 성과가 2억 2,700만 달러거든요. 요거를 조금 못 미쳤으니까 사실 예상보다는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20년 당시 가격으로 수주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는 좀 불식이 된 것 같고요. 카타르. 네. 네, 그때 그거 도쿠 슬롯 잡아놨던 네, 거기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간의 이제 원재료 비용 올랐던 거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네, 그러네요. 2,270원, 한 1,300달러, 1,300만 달러 싸게 받은 거잖아요. 1,250만 달러. 네. 네, 그 정도 싸게 받은 건데, 네. 사실 이 공시가 나오기 전에 다울투자증권이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요. 카타르의 신조 성과가 2억 달러 이상이라면 강력 매수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시장 우려보다는 굉장히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선업 업황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현대사무중공업이 2월에 나이지리아로부터 수주한 LNG선 두 척 수주 이거 취소했잖아요. 네. 바로 다음 날 신조 성과를 3.5% 인상한 다음에 리세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그럼요. 지금 LNG, 지금 가스값 오늘 9달러예요. 9 넘었죠. 네, 미쳤어. 네. 아주. 하루에 막 11%씩 올라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조선주들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다 네. 뭐 조금씩 올랐습니다. 조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현대중공업이 두 슬롯이 비어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알고 있는데 요거 아직 전화 안 해봐서 확인을 못했는데 요거 채워지면 되는 거죠. 네, 네, 슬롯이 다 채워진 거니까 그러면 수주 잔고가 빵빵빵빵 늘어나는 거니까 그다음에 기간으로 연장이 되는 거니까 예전 이제 최고 좋았을 때 2007년인가요? 그때 지금 이제 절반 수준인데 그 절반 이상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상황이 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과거의 예를 보면은 돈을 얼마를 벌었냐보다 수주를 얼마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된다. 그렇죠. 예, 그거 잘 관찰하셔야 된다. 네, 다만 한 가지 우려는 이제 자본 조달을 추가로 하지 않을까 이 우려는 시장에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D사가 요거까지, 그렇죠. D사. 예, 다른 데는 괜찮지. 네. 예, 요거까지 해소가 된다면 이제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실 텐데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올해 내내 맞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작년부터 4월 30일 반짝 좋았고 너무 힘드네. 예. 네, 참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죠. 막 울라 그러시네. 아, 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끝내 이기리라. 끝내 이기리라. 네,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항상 보여드릴게. 제가 보여드릴게. 어떻게 이기는지 분명히 보여드릴게. 자,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네. 뭐 항상 예. 반복돼 왔던 거지만 이번에 사이클이 조금 길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작년에 워낙 좋아서 그래. 너무 좋아서. 그렇죠.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